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무역협회에서 K몰 24라는 쇼핑몰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현 실장입니다. 저는 뭐 한 30분 동안 그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뭐 K몰을 비롯해서 지금 그 중소기업들이 그 온라인 B2C 시장 진출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잘 알다시피 제 무역협회니까요. 네, 뭐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상거래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 간의 거래가 이제 대부분 그 무역의 근간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그 전자상거래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뭐 전자상거래에서는 이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그 초기에는 기업 간 거래로 시작이 되다가 그 최근에 와서 그 소비자가 바이어인 그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로 그 포션이 확대 중에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4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운송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원바이 원으로 이제 그 배송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옴에 따라서 B2C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요즘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그 소비 패턴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요즘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쇼루밍이라는 그 용어죠. 뭐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코엑스몰도 한번 들려보셨을 텐데 코엑스몰 같은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보고 그 다음에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싸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B2C 거래가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고요. 또한 그 해외 여행을 자주 이제 뭐 하다 보니까 해외 제품에 대한 이용 경험이 늘고 있고 또한 블로그라든가 뭐 SNS 서비스 통해서 정보 공유가 되다 보니까 해외 제품들을 그 구매하는 부분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경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해외 직구 이유라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저는 보통 우리 역직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오늘 점심에도 이제 그 외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역직구란 말이 잘못돼 있다. 사실은 해외 직판이 맞는 용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외 직판의 한 50%를 중국의 소비자들이 중국의 컨슈머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매자를 대상으로 해외 직구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는 국내 판매 가격 대비 저렴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상품 구색의 다양성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품질이 우수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미나 흥미거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뭐 그 국가 간 전자상거래 현황 말씀을 드리면 뭐 이 자료는 저희도 이제 페이팔을 통해서 일부 받은 자료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 B2C 전자상거래에 대한 뭐 어떤 일종의 이제 무역일 텐데 그 거래 정보는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페이팔이 2013년에 그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호주, 브라질 6개 시장 기준으로 그 전자상거래의 볼륨을 한번 뽑은 통계를 보면 한 1,050억 달러가 그 국경 간의 B2C 전자상거래의 볼륨으로 잡혔고요. 2018년에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2018년에는 한 3배가는 한 3,07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그 주요 전자상거래 고객인데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그러면 해외 구매를 가장 많이 하느냐? 이 데이터는 전체 그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인구 대비 그 해외에서 구매하는 퍼센테이지를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그 해외 직구를 하는 나라가
그 그러니까 유럽의 오스트리아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그다음에 호주 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호주의 그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 100사람이 있다면 그중에 75명은 그 해외로부터 구매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나라가 가장 많이 그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고요. 폴란드랑 미국에는 한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패션에 관련된 뭐 신발, 의류, 액세서리 같은 제품들이고요. 뭐 바로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 가전에 해당하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류가 또 가장 잘 팔리는 그 품목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품 주요 원산지는 보통 뭐 이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달리 나타나는데요. 미국이 한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이 18%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미국 상품을 선호하는 지역을 보면 북미, 라틴 아메리카, 뭐 북유럽 등에서 선호하고 있고요. 중국 제품은 그 중부나 동유럽의 그 해외 직구족들이 그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유럽 소비자는 독일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러한 그 해외 직구족들이 그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무엇이냐 해외 직구를 하는데 나타나는 부분은 그 구매자의 51%가 배송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전에 설명드린 게 이제 전 세계의 그 B2C 시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한국의 지금 B2C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을 보면 작년 규모로 볼 때 이건 뭐 그 CBT뿐만이 아니라 국내 간의 그 전자상거래 거래까지 합친 시장 규모가 그 한 45조 원 정도 됩니다.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중국에서 그 가장 그 많이 팔리고 있는 B2C몰이 이제 텐마오, T몰, 그 알리바바의 T몰인데요. T몰이 전체 뭐 55%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징동이라는 그 징동상청이라는 JD.com이라는 사이트가 두 번째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작년도의 매출액이 46조니까요. 중국의 2위 사이트의 매출 수준 정도가 한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에 해당하는 그 시장 규모는 그러니까 한국의 그 해외 직구족들이 구매하는 그 규모는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뭐 2010년 경우에 한 3천억 원 정도가 됐으니까 한 5년 만에 한 7배 정도가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 비중으로는 미국, 중국, 독일, 홍콩, 일본 순으로 저희 해외 직구족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 뭐 한국의 해외 직구족들도 패션이라든가 주방용품, 건강식품, 뭐 가전제품 순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직판의 규모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5,820억 원 정도, US 달러로 한 5억 불 약간 넘게 이제 그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뭐 많이 파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 되겠고요. 일본, 미국, 뭐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가장 많이 팔린 품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패션 잡화, 식음료, 뭐 유아용품들이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뭐 그 좀 전 내용과 계속 겹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해결 과제 중에 하나, 우리나라 그 해외 직판을 위해서 해결 과제 중에 하나는 환율이 좀 변동폭이 적어야 된다. 불확실한 환율과 높은 배송비에 대한 부분이 해결 과제라고 하고 있고요. 뭐 풀필먼트 센터 뭐 얘기가 있는데 그 반품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환불에 대해서 좀 해결할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B2C 전자상거래 10대 시장을 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가 중국. 뭐 이거는 이제 판매자들 대상으로 어느 나라에 팔고 있느냐 할 때 답변이고요. 중국,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향후 판매 희망 국가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 뭐 중동, 대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희 그 해외 그 직판코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관심을 갖고 그 바라보는 시장이 중국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B2C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구의 한 48%인 6.5억 명이고요.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가 5.6억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3.6억 명이고요. 휴대폰 결제 기능을 사용하는 인구가 한 2.2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포텐셜을 갖고 있는 그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국의 B2C 시장의 그 이용자 특징을 보면 보통 뭐 80년대생, 90년대생, 뭐 빠링호, 뭐 조링호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하이타오족 해외 직구족의 그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 제품 품질에 대해서 까다롭다고 하고요. 대신 한번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타오바오나 티몰, 알리바바의 티몰 같은 그 B2C 몰에서도 상당히 짝퉁 제품이 많이 그 판매되고 있다고 해서 이 정품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캐물24를 통해서 EMS로 물건을 보내고 있는데 그 통관 부분이 조금씩 가면 갈수록 그 통관 부분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통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한 뭐 식음료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구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한국이 한 45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B2C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의 크기의 그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0년에 그 10억 위안, 1029억 위안, 그러니까 US 달러로 한 165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한 7,637억 위안, 그 US 달러로 1,230억 불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년 동안 한 7배 정도의 그 성장률을 보였고요. 하이타오족, 해외 직구족은 한 2013년 기준 1,800만 명에서 3년 후에는 3,60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2014년 그러니까 재작년 그 해외 직구 소비에 그 집계된 걸 보면 352억이라고 하는데 작년 지금 통계가 나오는 걸 보면 450억 불 정도를 그 해외로부터 직구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한 1,650억 불에 다다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하이타오족들이 좋아하는 상품은 우리와 같이 미국 제품이고요. 홍콩, 일본, 영국, 뭐 호주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450억 불의 그 해외 직구 시장에서 그 대한민국이 아직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1%가 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역협회가 이 B2C 전자상거래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지금 약 450억 불 시장 중에 한 10%만 저희가 점유만 한다 그래도 그 수출액수가 한 45억 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시장을 어떻게 그 소비재 시장을 어떻게 그 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 전체 그 소비재 시장 중에 외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3, 4년 전만 해더라도 한 4% 정도 되는데 뭐 우리나라 여러분도 이제 소비재를 사용하시면서 요즘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아보기 힘들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젠간 중국 사람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그때가 올 때는 그 시장 크기가 얼마나 커질까에 대해서는 그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 여러 각도에 있어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뭐 무역협회에서도 많은 그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진출 전략을 좀 짜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중국 10대 해외 직구 품목을 보면 그 유아용품이라든가 화장품, 뭐 그다음에
고급 시계라든가 명품과 같은 사치품들이 많이 팔렸고요. 전자제품, 의류, 뭐 가방 이 순으로. 이건 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해외 직구 10대 품목으로 구매된 제품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대한민국 IT 강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은 전자상거래 초강대국입니다. 국내 쇼핑몰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이고요. 이미 알리바바라는 거대 그룹이 시장의 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징동상청, 징동이라는 사이트가 두 번째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티몰 같은 경우, 텐마오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 형식으로 업체 입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징동도 그런 오픈마켓 형식의 판매도 하고 있지만 징동은 텐마오와 좀 달리 물건을 사서 판매합니다. 직접 사입을 해서 사가지고 그 품목을 팔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에서 알리바바 티몰의 시장을 야금야금 지금 징동상청이 차지하고 있고요. 재밌는 부분은 이 텐마오, 티몰은 고양이가 마스코트인데 이 징동은 사이트 한번 가보시면 JD.com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아지가 또 마스코트입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 간의 어떤 대결 구도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시장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 위주의 3위가 이제 순익이라는 사이트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고가의 고급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웨이핀후이라는 VIP.com이 4위, 뭐 이 순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외국에 물론 이제 지금 5번째가 아마존 차이나인데 해외의 쇼핑몰들이 공략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면에서 지금 한국과 중국의 B2C 전자상거래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티몰, 텐마오는 텐마오 도메스틱 그러니까 대륙 사이트가 있고 텐마오, 티몰 글로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족들은 이제 티몰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티몰 글로벌의 첫 국가관으로서 이제 한국관을 지난 5월 18일 날 알리바바 잭마가 와서 잭마 회장이 와서 개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티몰 글로벌의 탑 20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에 20개가 한국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JD.com 같은 경우도 한국관을 개설했고요. 뭐 100개 기업한테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뭐 통관에 있어서도 많은 편리성을 지금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IP.com은 올해 목표가 100개 이상의 한국 우수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뭐 이건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하오타이 쪽의 직구 방법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따이고라고 해서 한국의 여행객들이 오면은 혹은 미국의 여행객이 가서 구매 대행을 해주거나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또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구 방법이 있었는데 현재는 뭐 수수료가 높고 신뢰도가 낮아서 이제 점점 그리고 정부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범 도시를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53개, 50여 개 도시에 전자상거래 시범 도시를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세구역을 두고 보세구역 내 전시장을 두고 온라인으로 오더를 해서 상품을 보세구역에 있는 제품들을 딜리버리하는 형태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고요. 이미 53개 지정 도시 중에 7개 시범 도시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세물류센터에다 물건을 갖다 놓으면 간이 통관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장점은 이제 배송 기간이 짧고 한 부분이 있지만 단점은 이제 상품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티몰도 그렇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JD.com도 그렇고 해외 판매자를 위한 몰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뭐 해외 사이트를 직접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는 뭐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는 가능하는데
뭐 배송료가 이제 비싸다거나 아니면 배송 기간이 길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외 직구족들이 불만 사항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송 시간, 배송 비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상품의 이해를 돕는 언어, 그다음에 신뢰도, 그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걸 샀을 때 반품이 용이하냐, 환불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행후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국은 뭐 우리가 FTA, 한중 FTA가 아직 발효는 안 돼 있지만, 뭐 지금 VIP께서 중국에 가 계시지만 그 한중 FTA에 사실 전자상거래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국은 1,0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만 원 미만 제품에 대해서는 그 전자상거래 구매할 때 관세나 증치세는 내지 않게 돼 있고요. 보통 여행객의 수화물이나 그 배송 물품에 해당하는 그 행후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행후세 징세 방식 보면 세액이요. 밑에 보면 행후세율이 4단계로 10%, 20%, 30%, 50%로 돼 있는데, 여기 예를 보면 50위안을 세액이 50위안을 넘지 않으면 면세가 되고요. 50위안을 넘으면 실제 세액을 징세합니다. 그래서 행후세율이 10%인 400위안의 신발은 40위안이 세액이 되다 보니까 면세 대상이고요. 행후세율이 50%인 화장품이 예를 들어서 120위안이라고 할 때는 그 60위안이 그 세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후세액 60위안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해외 직구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과세들은 되고 있지 않고요. 보통 뭐 EMS나 딴 방식으로 이제 딜리버리 되면서 그 각각 가격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과세하는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는 그 현실입니다. 대신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450억 불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컨트롤할까?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전자상거래 특구를 활성화시키면서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럼 해외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작년에 그 CBT, 그러니까 그 온라인 B2C를 통해서 B2C 온라인 시장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하겠다고 한 그 쇼핑몰이 한 10,00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마 5% 뭐 1, 2%가 아마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B2C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7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딜리버리, 원바이원 딜리버리 가능한 무게라든가 부피를 갖고 있는 제품인지, 그리고 소비재인지를 봐야 될 테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상품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말씀드린 대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조사 해보고 그 나라의 모래 가격보다 거기다가 또 배송비까지 합친 거를 예상했을 때 싸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혹은 중국에는 없는 제품, 뭐 일본에는 없는 제품, 호주에는 없는 제품이어야 되는 차별화, 그러니까 아니면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다든가는 확실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해야 될 부분이 판매 전략입니다. 뭐 직접 몰을 만들 수도 있을 테고요, 독립몰을. 아니면 오픈마켓, 뭐 T몰에도 입점할 수가 있고 저희 K몰24에도 입점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기청에서 판매 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행 사업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입점된다고 그냥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마케팅할 건가, 어떻게 프로모션할 건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요. 배송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서비스는 CS라고 그러죠. 그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구매 전 단계에서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고 구매 단계, 구매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또한 서비스,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데 그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고려한 다음에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7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중에 이제 해외 직판 채널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 무역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 K몰24 같은 사이트를 중소기업들은 가장 뭐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외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다는 단점은 갖고 있는데, 해외 마케팅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고객 응대도 해주고, 저희가 물건을 김포의 집화장에다 갖다 두면 딜리버리도 저희가 해주고요.
결제 뭐 페이팔이나 알리페이나 신용카드 페이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산해서 업체에 넣어주는 형태로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는 K몰24에 입점한 업체가 티몰이라든가 아마존에 입점을 원할 때에는 또한 입점 지원까지 비용 없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타오바오, 이베이, 아마존, 라쿠텐, 큐텐을 통해서 판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채널들이 있고 보통 이제 티몰이나 타오바오나 아마존에 직접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직접 입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직접 뭐를 한번 구축하겠다. 뭐 여기 카페24도 왔는데 카페24의 쇼핑몰 호스트를 통해서 판매하겠다. 이것도 일종의 독립몰을 구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외 오픈마켓을 입점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사이트의 인지도입니다. 그리고 방문자가 뭐 템마워 같은 경우, 티몰 같은 경우는 하루 방문자가 1억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명을 대상으로 팔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구축 비용 없이 입점할 수 있는데 사실 뭐 티몰 같은 입점할 때는 약 3만 5천 불의 비용을 또 입점비를 내야 되는 또 부담은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밑에 그 수수료 나중에 입점해서 판매가 되면 판매 수수료를 또 내야 되고 있고요. 유사한 상품, 동일한 상품들이 수천 개, 지금 티몰 같은 경우는 8만 개 업체가 입점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상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독립형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운영의 자율성도 있고 판매 수수료도 안 내도 되는데 그리고 독자적인 독자적인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마케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높은 초기 구축 비용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고요. 또 홍보 비용,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한번 참고하시고요. 뭐 이건 해외 주요 그 오픈 마켓들입니다. 뭐 티몰, 라쿠텐, 아마존, 이베이, 뭐 한국의 지마켓 11번가 다 지마켓 11번가들도 다 CBT 사업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해외 나갈 수 있도록요. 근데 뭐 이 중에 티몰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보증금이 2만 5천 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회비가 한 5천 불에서 1,000만 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으로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준비해야지 입점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무역협회 K몰24 들어오면 저희가 K몰24라는 숍 안에다가 입점을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뭐 기관별 지원 그 정책들은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고요. 뭐 중기청과 같이 중진공에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청, 우번, 코트라에서도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K몰24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 6월에 그 영중일 3개 쇼핑몰을 오픈해가지고 현재는 한 1,600개사 16,000개의 제품이 입점돼 있고요. 중소기업만을 위한 쇼핑몰로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스타 상품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방문자들이 뭐 아주 늘어난 상태는 아닌데요.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지금 해외 홍보하고 있고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우수한 상품들 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은 지속적으로 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무역협회에서 K몰24를 운영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중소기업들이 한번 쉽게 와가지고 입점하고 이 CBT의 온라인 B2C 판매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업력이 쌓이면 독립몰을 한번 구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티몰이나 뭐 아마존에 가서 팔 수 있는 그 초기 단계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내 쇼핑몰들이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저희도 다 느끼게 됩니다. 뭐 저희도 배송하는데 배송비 때문에 가장 많은 방문자들이 최종적으로 물건을 다 카트에 담았다가 구매 단계에 가서 배송비 딱 보고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송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싸게 할까에 대해서 저희 무역협회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따오를 통해 가지고 해상 운송을 어떻게 좀 해서 반으로 좀 내려볼까 이런 것도 지금 청도 시하고도 같이 또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자상거래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무역협회에서 하자는 차원에서 또 KMall2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페이팔 결제되고 알리페이 되고요. 신용카드 결제돼서 세계 어느 나라나 구매가 가능하고 지금 한 30개국에서 KMall24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접 CS 고객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해외 배송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는 좋은 상품을 싼 가격에만 여기 와서 들어오시면 그다음에 오더가 오면 저희가 그 담당자 그 메시지 넣어드리고 이메일 보내드리고 관리자 모듈에서 인터넷으로 그 오더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오더를 보시고 업체는 김포에 있는 집화장에만 물건을 보내주시면 끝나는 상태고요. 김포에서부터 해외 구매자까지는 그 구매자가 이제 배송료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무역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글로벌 티몰 같은데 직접 입점하는 것도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업력이 너무 모자라서 번역이 힘들거나 상품 그 사진을 찍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무역협회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트레이드 코리아라고 하는 B2B 사이트를 또 운영하고 있어서 가끔 저희 쪽으로 잘 팔리는 상품은 대량 주문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비즈니스 매칭 통해서 올 상반기만 36개 업체가 기업 간 거래로 한 250만 불 정도 그 거래를 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B2B 지원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마존이나 뭐 티몰의 KMall24 그 숍들입니다. 미니 숍들이고요. 그래서 KMall24 뭐 여기도 있지만 밖에 또 부스에서 그 입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수 있고요. 뭐 해외 마케팅은 우리 뭐 구글이라든가 바이두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해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 B2B랑 연결돼서 정말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무역 방법까지도 저희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나름 그 무역 업계를 위해서 무역협회가 또 이 온라인 쪽에서도 열심히 그 판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이 여러분들이 그 B2C 시장에 뭐을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데 좀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